페이지 잘라서 흰 페이지보다는 컬러 페이지가 다이어리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추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월 캘린더예요. 업을 해보는 편이에요. 낙서하듯이 사책 같은 거 사면은 브로그를 이렇게 줬었거든요. 페펴기 한 날들 특별한 사건이었던 이런 페이지들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저번에 샀던 605 다이어리요. 이렇게 한눈에 꾸미는 거는 뭐 식으로 쓰고 있냐면 이렇게 봉인을 해놓습니다. 몇 월 며칠 저 이제 마스킹 테이프 저는 이거를 안쪽에다 숨겨놓습니다. 뭐해 임마? 여러분 저 오늘 일기 컨텐츠 갑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일기 꾸준히 써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습니다. 일기 다 모으면 50건이 넘거든요. 요즘은 사진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써왔던 일기장들 그리고 곧 2024년이잖아요. 내년 다이어리도 한번 추천해보는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사진 다이어리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요. 우선 다이어리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루카랩 다이어리입니다. 왜 이거를 사진 다이어리를 쓰고 있냐면은 이 사이즈가 일단은 굉장히 큰 게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605 다이어리인데 안에 속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뭐 줄로 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컬러 속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보다시피 스티커도 붙이고 좀 귀엽게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컬러 베이스로 두고서 사진과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는 편이에요. 그럼 한번 이거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일기, 사진 어떻게 뽑냐면 저는 이거를 이용합니다. 이건 캐논 미니 프린트기 P2예요. 제가 예전에도 캐논 프린터기 써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사이즈가 큰 게 좀 더 선명하고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휴대용이 좋잖아요. 여행하면서 쓰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용지를 갈아줘야 되거든요. 용지 가는 거는 아주 쉬워요. 용지 사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레이저여가지고 잉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200장 이상 뽑아봤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하지만 초반에 비해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하지만 1년 동안 썼는데도 아직 잘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일기를 쓰고 있냐. 꾸미는 거는 뭐 대단히 꾸미는 거이진 않고요. 그냥 스티커 이용해서 사진이랑 비슷한 컬러인 것들 붙이고 있고 내용은 오늘 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정말 데일리용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사진 같은 거 뽑아가지고 오늘 했던 것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 쓰고 스티커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법은 딱히 그런 팁이 없는 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붙이고 있어요. 정말 잘 꾸미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일기를 열심히 잘 꾸미는 것보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냥 어울리는 그날그날의 스티커들을 붙이고 있고 저는 일기장에 스티커는 정말 아끼지 않고 붙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스티커 사는 이유는 일기장에 붙이기 위함인데 이걸 아까워서 안 붙이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붙이고 싶은 만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넘겨보면서 글을 딱히 읽지 않았더라도 아 이때 이런 식으로 첫 출근을 했었구나.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뭐가 힘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일기가 좋은 점이 나중에 보더라도 그날을 딱 기억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일기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썼던 다이어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써놨어요. 호주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까지 썼던 일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꽉 채웠기 때문에 컬러가 다른 일기로 넘어가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같은 브랜드 다이어리더라도 매년 컬러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분을 하기 좋잖아요. 컬러가 다르면. 그래서 올해 쓰는 다이어리도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사진 다이어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브 앨범에 영감을 받아서 써본 저의 이제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스티커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런 것도 붙여놓고 해왔던 것들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일기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공개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공개하기 뭐한 좀 창피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봉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인 페이지인데, 저는 사실 일기를 조금 솔직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봉인 페이지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상에서 노출할 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봉인을 해놓고 있고, 제가 여행을 자주 가는데 매번 붙이진 않지만 이런 여행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붙여놓고 있고, 이렇게 포스트잇 사용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큼직큼직한 것들도 좋지만 뭔가 자잘하게 귀엽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는 카드 인형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달랑달랑이는 고리를 붙여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기 좋게 제가 팔굽혀펴기 한 날들 기록한 것들이에요. 보통 많게는 50번, 적게는 20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목표 설정을 좀 이뤄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저의 이제 사진 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기장을 정말 여러 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의 캘린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적는 그런 노트입니다. 이거는 데인드 문이라는 다이어리인데,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큰 거랑 작은 거랑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컬러 베이스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펼쳐보면 이렇게 컬러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뽑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의 별걸 다 뽑아요. 이 페이지는 뭐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의 썸네일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런 영상을 이런 순서대로 올렸었구나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또 다른 썸네일과 시드니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블루 마운틴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썸네일도 정리를 해놓지만 저한테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들, 좋았던 여행지는 이렇게 따로 하이라이트처럼 구분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사진 활용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별의 별걸 다 적는데, 제가 이제 호주 막판에 살이 쪄가지고 이런 다이어트 일기, 체중이 얼마큼 줄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적어놓고 있고요. 인생의 하이라이트, 풀프로필 찍은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늘고 있는 것도 적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쨌든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만큼 구독자가 늘었구나, 팔로워가 늘었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펼치면은 이거는 섹션이 또 되게 잘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월 캘린더예요. 월 캘린더에는 정말 간단하게 씁니다. 먹은 것들, 간 것들 조금 하이라이트 위주로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적고 있고, 여기도 사진을 붙여놨는데, 사진 이거는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 1월에는 목요일에 이렇게 하나씩 올렸었구나. 그리고 2월에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2개밖에 안 올렸네요. 이걸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호주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년에 가고 싶은 것들, 나에 대한 것들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하고 싶은 거 적어놓고 한 것들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목표 설정 꼭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려서부터 써왔던 습관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원체 쓰고 적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초가 되면은 저는 그 해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놨었고요. 옆에는 좀 더 약간 감성을 더한 꾸준함과 내면의 건강함이 가장 멋있는 것 같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다분하게 힘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써보는 편입니다. 원체 글 쓰는 거 좋아하는 편이고, 끄적이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쓰다 말기는 했는데요. 1월에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일, 2월에 있었던 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좀 쓰다 말았는데 월별 얼마를 썼는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진 그런 노트
다이어트 페이지였어요. 일단은 호주에 있으면서 평소에 쓰던 돈 벌이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얼마를 썼는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적음으로써 나중에 가계부 영상 찍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서 다 적어놨던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나만의 루틴이 어떻게 있는지 적어보기도 하고 시간표 일과 난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번 하고 싶은 것들 적어놓긴 하지만 분기별로도 이렇게 적어놓긴 또 해요. 이제 호주에서 돌아오면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하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 적어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고 일본 여행도 가고 싶었고 아일랜드 워홀도 다시 가볼까 고민이 돼가지고 일단 지원은 해봤어요. 하지만 뽑히진 않았다. 그리고 여긴 다이어트 페이지인데 다이어트도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를 적어놓는 편이었고 자 여기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들 여기 옆에는 나에 대해서 적어놓은 페이지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적은 페이지예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쓰면서 개인적인 나의 이슈도 쓰지만 2023년도에 세계적인 키워드라든지 경제 이슈도 써놓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나의 삶도 있지만 2023년도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적어 놓음으로써 아 이때 이런 이슈가 있었었구나 이거를 알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큰 틀을 가진 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인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매일 쓰는 건 아니고요. 좀 이슈 있을 때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년 다이어리였는데 1년 동안 되게 잘 써서 이게 다른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쓰고 싶은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데인드문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대학 다닐 때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썼던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이렇게 시리즈별로 모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크기도 같고 색깔만 다르니까 이렇게 놨을 때 일기 많이 썼구나 뿌듯하기도 하고 정리도 쉽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들이 다이어리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MMMG 다이어리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6건이나 있을 정도로 많이 썼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MMMG 다이어리는 정말 많아요. 제가 다이어리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모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생 때 썼던 건데 처음 거를 보자면 2010년도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심플하게 써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글만 적었던 다이어리거든요. 모든 다이어리의 시작이 월별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정말 무난한 다이어리입니다. 월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 단위 잠깐만요. 안 쓴 페이지를 찾아보자. 안 쓴 페이지.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안 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월, 화, 수, 목, 금 했던 것들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제가 이때 이거를 어떻게 썼었냐면은 이 대학생 1학년 때 썼던 거여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일기를 글로 그냥 정말 간단하게 3줄 요약해서 씁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학생 때는 지금보다도 더 지출과 수입이 적었고 이걸 잘 관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옆에는 이렇게 용돈 일기장처럼 썼어요. 어떤 거에다가 썼고 어떤 거에 돈이 나갔는지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일주일에 얼마를 썼는지 계속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총 지출 7월 달에 총 지출을 정리를 해놓은 거죠. 와 50만 원밖에 안 썼네. 수입이 30만 원이었는데 51만 원 썼대요. 무슨 일이지? 여기에서도 제가 취미라든지 할 줄 아는 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계속 썼고요. 저는 정말 매년 다이어리에다가 목표를 막 그려나간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글로 적어가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20살에 대학을 입학했고 그 다음 연도에 책을 출판했고 그 다음 연도에 스티브 요니 매장에서 일을 했고
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필리핀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쓰고 싶은 분들, 뭐 내가 스티커까지 꾸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이 MMNG 다이어리가 정말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저는 수첩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첩을 1년에 한 3, 4개 정도 오픈하고 매번 들고 나가면서 적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몰스킨 걸 좋아합니다. 몰스킨도 정말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매년 사이즈 같은 거 계속 나오고 컬러도 다르게 나오니까 컬러 다른 거 이쁜 거 마음에 드는 거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첩은 2022년도엔 이것만 쓸 거야, 2023년도에 이것만 쓸 거야 하지 않고 이게 들고 나가고 싶으면 이걸 들고 나가고 이게 들고 나가고 싶으면 이걸 들고 나가는 편입니다. 이것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사진이 있긴 있는데요. 정말 낙서하듯이 뭐 여행지 가서 쓰고 싶은 것들 쓰고 하고 싶은 것들 쓰고 해야 되는 것들 정리를 하고 갑자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영감을 얻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요만한 사이즈의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는 한 8, 9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써져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정리를 해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했던 것 같고 요즘 뭐 MBTI 많잖아요. 이렇게 친구들 MBTI도 적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무지 수첩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라이타 건데요. 이건 너무 색깔이 귀여워서 호주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그 시작 페이지에는 제 번호를 적어놔요. 왜냐면 내가 잃어버렸을 때 이거를 돌려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 이거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생각 같은 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글로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기장도 그렇고 수첩도 그렇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도 계속 사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3개만 보여드리지만 이게 3개가 아니고 한 30건쯤 됩니다. 수첩도 정말 많고 이렇게 많은데도 최근에 하나 또 샀다니까요? 이건 갑자기 하울인데 이거 귀엽죠? 이거 포인트 오브 뷰에서 22,000원 주고 산 수첩인데 이게 예전부터 갖고 싶었어요. 뭔가 컬러감도 굉장히 귀엽고 사이즈도 제가 딱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사이즈거든요. 스페인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몰랐는데 성수동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봤는데 이제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기도 하고 뭐 여행 갈 때 이렇게 가져가서 오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수첩 욕심은 끝이 없다. 일기장도 이렇게 많으면서도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일기의 역사를 보면 저는 정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룸투어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찐 Y2K, 이거는 이제 Y2K 감성이 아니고 찐 Y2K였다. 옛날 다이어리 이런 거는 이제 만화책 같은 거 사면은 부록으로 이렇게 줬었거든요. 이거는 2003년도 다이어리인데 예전부터 이런 스크랩하고 사진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아했다. 14살 때 중1 때 썼던 다이어리고요. 그때 감성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스트랩. 그때 감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왔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기 쓰는 게 귀찮지 않고 계속 써오는 거이지 않을까 싶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이런 수첩을 하나를 팝니다. 그러면서 계속 적어요. 해야 될 것들 스케줄 정리하고 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대학생 때 인터뷰집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디 정도 책을 만드는 걸 진행을 했는지 디자인을 어떻게 뽑으면 좋은지 이것만 보면은 진행 상황이라든지 나의 아이디어 노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이렇게 새로 수첩을 파는 편입니다. 이것도 MMNG 건데 옛날에 이렇게 포켓 노트가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엔 이 사이즈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펼쳐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보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펼치면 요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사이즈는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다. 그래서 길쭉한 거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페이지로 왔습니다. 아직 소개할 일기장이 되게 많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오롤리데이에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스케줄러로 쓰기에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내년부터 스케줄러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항상 일기만 썼었는데 스케줄러를 아침에 적음으로써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고 루틴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샀던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스케줄 관리를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자루 그려가지고 저희 목표 설정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거 솔직히 자루 그리는데 너무 번거로웠었거든요.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2024년과 2025년의 캘린더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가면은 이렇게 1년 365일을 쭉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나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큼 다가올 수 있는지 1년을 한눈에 보는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리하기 굉장히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페이퍼로 벽에 붙이는 포스트처럼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사무실이라든지 뭔가 일을 하시는 곳에서 쓰면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것도 무난하게 월 페이지로 이어가지는데요. 제가 좋았던 거는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 달력이 들어가서 달력 체크를 따로 앞뒤로 넘어가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 여기 보면은 리스트를 적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 같은 거 이렇게 리스트 적고 그에 관련된 거 내용 적고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업무용으로 쓰시거나 일정 정리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사실 이거는 저는 선물을 하려고 샀는데요. 저는 다이어리 살 때 무난한 다이어리보다는 조금 키치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긴 해요. 이거를 잠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드로 이렇게 탄탄하게 다이어리 되어 있고 이런 페이지들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펼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귀엽게 꾸미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위시 리스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귀엽게 쓰기 좋은 노트이다. 연말에는 다이어리를 선물하기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내년에 꾸준히 일기를 쓰던 않던 연초에는 뭔가 새로운 목표를 적어가면서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는 항상 이렇게 만나서 나한테 올 한 해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기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브랜드인데 정말 귀엽죠? 이거 페이지는 605 다이어리예요. 근데 저는 이 사이즈를 조금 싫어하거든요.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아직 새 거이고요. 이렇게 페이지가 귀여워서 한번 사본 다이어리예요. 근데 사실 이건 다이어리보다는 이런 식으로 포토카드를 넣는 그런 페이지다. 덕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포토카드 넣어서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덕질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늘 게 없습니다. 명함도 받을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엽다. 이런 귀여운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샀던 것들인데 이것도 예전에도 이렇게 사진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꾸몄냐면 그림, 일러스트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바탕으로 많이 씁니다. 티켓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사실 이것도 흰색 페이지인데 이렇게 컬러로 베이스하는 게 훨씬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예 컬러 베이스의 용지를 쓰던지 이렇게 페이지 잘라서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사진일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요즘에 사진일기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네요. 요즘 사진일기와 예전 사진일기. 그래서 사진일기를 쓰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흰 페이지보다는 컬러 페이지가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스티커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파일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이 파일 5개밖에 없지만 이 안에 스티커는 정말 한 60, 70만 원어치가 들어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사고 거의 월별에 5만 원 이상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놓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쭉쭉 새로운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고 스티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하나씩 펼쳐보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열어봅니다. 귀찮지 않냐고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기가 정말 좋은 게 내 생각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계속 쓰면서 본인을 알아가기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저는 저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어린 나이에 조금 확신할 수 있었다? 생각만 하면 조금씩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글로 적어보면 적음으로써 조금씩 생각이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친구랑 인생 상담을 하면서도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혼자일 때 이렇게 글로 적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일부만 보여드렸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갔죠. 근데 이걸 다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제 일기 쓰는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띠용띠용 다이소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정리를 해놨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딱 들어있습니다. 사실 근데 마스킹 테이프보다는 저는 스티커 붙이는 걸 더 좋아해요. 스티커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쏙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쏙 넣어요. 이거 충전은 이 5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진짜 조금씩만 보여드리면 저는 기록을 정말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 졸업 전시회 할 때는 거기에다 이제 방명록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방명록 쓴 것들도 정말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이런 작은 수첩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낙서하듯이 썼고 뭐가 적혀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수첩은 버리지 않고 그냥 모아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MMMG의 카드 노트? 이런 식으로 명함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폴라로이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사진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좋죠. 이렇게 옛날에 찍었던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스티커 사진 이렇게 넣어놓는 편이에요. 테이블 제일 가까운 데다가 이제 여기는 완전 일기 쓰는 용이거든요. 일기 쓰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서랍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 이제 필통을 대리할 수 있는 필기구 박스가 들어있죠. 테이프, 가위, 펜과 형광펜 이런 거 들어있고요. 지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박스에 넣어놓으면 좀 더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저의 노트들. 이것도 일을 하면서 썼던 것들이라 항상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 것들 표시를 하고 올린 거 표시하고 이건 일하면서도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적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저는 MMMG 매니아인데 MMMG 일기장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귀여운 일기장이 많이 내줬었는데 요즘 너무 무난한 디자인만 내놓는 것 같아서 조금 슬퍼요. MMMG 거 여기에 마스킹 테이프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면서 이런 포스트잇도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포스트잇은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포스트잇을 정리를 해놨다. 요즘에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다이어리 여기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관해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저 여기 옆에 북박이장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의 북박이장인데요. 이거를 열면은 사실 옷보다 여기 이렇게 잡지와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옷도 있긴 있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놨어요. 이런 다이어리들 사실 이렇게 메인에다가 놓지는 않거든요. 조금 숨겨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쪽 안에도 수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못 보여드린 수첩과 일기장들이 정말 많아요. 사진 앨범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꾸미고 적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다이어리를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쪽에다 숨겨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숨겨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잡지로 가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숨겨놓기도 하고
그리고 MMMG의 매니아는 이렇게 MMMG 펜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저의 일기장들 다 보여드리고 정말 길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너무 딱딱 정리해서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뭐 합니다, 이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정리를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막막하긴 한데요. 좀 남의 일기 어떻게 쓰는지 보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뭐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